지금부터 할 얘기는 경찰의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마약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그리고 급기야 그 영상까지 공개된 남양유업 창업자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왜 이렇게 세심하리만큼 배려를 하는 것이냐라는 의혹이 들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이 황하나 씨가 제3, 또 다른 여성들의 성관계 동영상, 몰카를 유포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기 전에 황하나 씨가 우리 아빠가 경찰청장과 보통 베프가 아니다, 베스트 프렌드가 아니다라고 했던 그 음성 직접 들어보시죠. 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까지 만나고 오는 길이거든. 내가 사진도 올렸지만 그냥 민원실도 아니야. 그냥 경제팀도 아니고 사이버 소팀도 아니야 나는. 부장 검사? 야, 우리 선준이랑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강하다. 장난 아니야? 개레프야. 우리 엄마랑 아빠가 만약에 문제가 있어. 그냥 싸워. 하나일 것 같아. 황하나 씨의 이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니까 우리 외삼촌, 그러니까 남양유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장과 우리 아빠가 경찰청장과 그냥 베프도 아니라 거기에 애꿎은 강아지까지 붙였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인들과 또 이런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으로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하나라는 이름인데 동영상이라는 지인의 메시지와 함께 크크크크크크크크라는 이런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캡처를 해서 지인이 이렇게 보냅니다. 가끔 갑자기 저렇게 모르는 사람의 동영상을 황하나가 보냈다. 다른 친구랑 대화 내용인데 맞장구 쳐주면 혼나 이렇게 신나낸다. 동영상은 없고 본인이 그러니까 이 제보자가 동영상 갖고 있지 않은데 그 동영상 내용이 약에 취한 것처럼 옷을 다 벗은 여자들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이른바 황하나가 본인의 친구나 지인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황하나의 몰카 폭로한 누리꾼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현재는 주장 단계예요. 황하나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는 건데 황 씨가 동영상으로 여러 사람 협박했는데 이걸 대체 어디서 구한 건지 피해자의 제보가 들어오는 것만 4명 정도다. 갑자기 제3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받았던 분들이 당황스럽다라면서 제보를 했다. 황 씨가 제3의 여성의 어떤 굉장히 낯뜨겁고 선정적이고 부적절한 몰래 찍힌 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워낙 유명한 사실이다라는 주장이죠. 주장이 지금 제기됐어요. 마약 의혹 논란뿐만 아니라 지금 몰카 영상을 유포했다는 증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 경찰보다 지금 네티즌들이 훨씬 더 수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네티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이 황하나 씨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제보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보를 받기 시작했는데 불법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제보가 무려 4건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황 씨는 이렇게 불법 동영상을 유포를 하는 사실이 이미 파다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그 제보를 받게 됐고 4건이나 들어온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동영상이 과연 어디서 왔겠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네네. 황하나 씨가 유포했다는 그 동영상 과연 어디서 왔느냐. 그렇습니다. 또 황 씨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지금 버닝썬과 연관이 있잖아요. 또 버닝썬이라 하면 이 승리 씨와 정준영 씨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여기서 유출이 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지금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또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제보에 따르면 이 동영상으로 협박까지 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 이것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유포뿐만 아니라 협박은 또 다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가 좀 철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김영주 의원님 정말로 물음표 투성이에요. 어제 황하나 씨의 어떤 그 공개된 영상을 보면 흐느적거리면서 몽롱하다, 뭐 두꺼비, VIP라는 알 수 없는 아리송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몰카를 유포하며 그걸 협박까지 했다는 주장까지. 네. 사실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물뽕이라든지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을 자기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동영상에 담았던 그리고 또 강간을 한다거나 특수 강간한 그런 형태를 돌려봤지 않았느냐. 그것이 과연 뭐 승리나 정준영까지 갔는지 연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고 보여지고
혹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간섭한다는 의미에서 누군가 시켜서 강제로 그런 동영상을 찍어와서 그걸 유포시키기가 또 협박까지 하는 그런 측면은 이것은 명백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스타일이 뭐 파리 피플을 하든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든 상관없지만 실제로 저것은 말하자면 성폭력 처벌법에 8조 위반되는 명실상부한 범법 행위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히려 네티즌들이 이런 불법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차단하려고 이렇게 신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배현 박사님. 네. 지금 경찰 조사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고 사실상의 연락두절 상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대포폰을 썼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경찰이 수사가 들어오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포폰을 쓰면서 본인에 대한 위치를 숨기고 있는 것 같고 전화기를 끄고 잠적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가 됐으면 경찰에서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든 긴급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들이 좀 클 것 같고요. 지난번 2015년도에 있었던 수사 당시에 총 7명이 불구속으로 입건되게 되는데 그중에 5명은 아예 어떠한 수사나 조사에 대한 기록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는 황하나 씨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고요. 당시에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마약 수사가 아닌 곳에서 이곳을 수사해갖고선 적당히 무마하고 종결 처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쯤 됐으면 경찰청에서 뭔가 긴급한 입장 브리핑 정도의 발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황하나 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굉장히 좀 당혹스럽다는 얘기도 하게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 같은 일들이 커지고 나서도 버젓이 김치를 홍보하게 되는 또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김치 홍보 영상을 올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홍보 영상까지 올리게 되는 바로 저 장면들을 보게 되면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던 모든 상황들에서 뭐가 문제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은 이 황하나 씨 아버지가 김치 네. 사업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홍보의 영상을 이제 저 사업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는 별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황하나 씨가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누가 더 센지 한번 지켜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경찰들,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선 대한민국 공권력이 이렇게까지 취약한 존재인 건지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번 새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 동영상도 나왔는데 실제로 마약에 취해 있는 여성이 옷 벗는 영상을 찍어서 유포하고 이것들을 돌리기 시작했다면 이 마약에 대한 사건들을 은폐하거나 협박하기 위한 사건으로 영상을 찍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범죄들이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황하나식이 집중돼 있고 여기에는 경찰의 권력 관계가 유착까지 되어 있다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경찰이 답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치를 올린 시점이 박수영 기자 언제예요? 네, 김치를 올린 게 이제 마약 수사가 무마됐다 이런 의혹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가 1일이거든요. 근데 그날 저 김치 홍보 동영상을 올렸어요. 대박 김치다라고 하면서 올렸는데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SNS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타였습니다. 지금 팔로우가 한 10만 명 되면 스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2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SNS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타였는데 이 SNS 유명세를 바탕으로 해서 공구, 음식이나 뭐 옷과 패션 아이템 같은 거 공구를 했어요. 그 공구하는 아이템이 아버지 부친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 김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김치를 홍보하는 모습을 보여서 다들 좀 특이하다. 어떻게 예. 보통 이렇게 사건이 터지면 SNS 활동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SNS를 닫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홍보 영상을 올린 걸 보고 왜 이러지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좀 방어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 아무 일도 없다. 난 괜찮다라고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입으로 올린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이번 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유명인들이 많은데 승리 씨도 마찬가지로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SNS를 닫지 않아서 좀 특이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SNS에 경찰 정봉 얘기까지 나와서 좀 논란이었죠. 그리고 최종훈 씨 역시 자신의 SNS, FT 아일랜드의 최종훈 씨 역시 자신의 SNS를 닫지 않고 자신이 경찰 출석하는 모습을 사진에 밑에 좋아요를 눌러서 그런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번에 이 버닝썬과 관련된 유명인들은 좀 행보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범죄 심리학자들 제가 잘 아는 분들에게 김치를 올린 행위에 대해서 심리 분석을 물어봤더니 도대체 어떤 심리로 뭔가를 강하게 믿는 구석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하면서 굉장히 한 가지만 황당한 말씀드리고 답변을 싶은데요. 했다고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연락을 끊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바로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결국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스스로 자기 부담 파는 것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믿기 싫은데 경찰이 사건마다 사람마다 전혀 다른 냉온탕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국민들은 과연 어떤 경찰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고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